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천 배꼽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동물 등록제 얘기를 해야 할까요? 네. 사실 동물 등록이 제일 기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지켜지고 있고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위클리벳 시청자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셨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겁을 드리냐. 오늘도 동물등록제와 관련된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등록률이 지금 30%가 안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왜? 제 말이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 제가 왜 이렇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냐면 9월부터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고 이제 공표를 아예 했거든요. 아니 지금도 사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부과 대상이죠. 1차 적발 20, 2차 적발 40, 3차 이상 적발 6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미. 근데 지금은 단속이 많지 않잖아요. 9월에는 중앙정부랑 지자체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속을 하기 전에 이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발표했어요. 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자진 신고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꼭 안 하신 분들은 동물 등록을 하시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동물 등록을 하셨다 하더라도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등록을 하더라도 이사 가면은 다 신고 다 하잖아요. 맞아요. 돌아가시면 사망 신고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더라도 주인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혹은 주인의 집 주소가 바뀌거나 아니면 동물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그리고 등록된 동물이 죽으면 이거 다 변경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의무거든요. 이 신고까지 다 포함해서 7월, 8월 두 달 동안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예전에 다 해놨고 굳이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혹여 내 그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동물과 관련해서 제대로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좀 본인들이 스스로 확인을 해가지고 좀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가서 동물 등록을 했던 곳이죠. 거기 가가지고 다시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정부가 운영하는 건데 animal.go.kr입니다. animal.go.kr 어렵지 않죠? 거기 지금 딱 들어가시면 저희 사이트 왼쪽 위에 보면 로고 나와 있고 클릭하면 첫 페이지로 돌아가는 그 버튼이 있잖아요. 그 로고 바로 옆에 지금 동물 등록 정보 변경 방법이라고 하는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냥 그거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동물 등록 정보 넣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거는 동물 등록 안 하신 분들 동물 등록 하시고요. 동물 등록을 하신 분들도 모두 다 들어가서 한 번 더 체크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물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내장형 칩을 반드시 하시고요.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등록한 지 오래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이제 본인이 클릭 한 번만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얘기 듣다 보니까 이 기간이 마침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 신상 정보 본인들이 기입하는 기간하고 겹치네요. 그러네요. 수의사 선생님들도 신상 정보 열심히 잘 신고하고 계시죠? 계속 말씀을 드려야지. 맞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림과 동시에 또 법적으로도 뭔가 이제 구멍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은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이것저것 방법을 많이 썼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왔던 게 우리가 동물 판매 연령과 등록 연령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실제로 왜 2개월 때부터 판매할 수가 있지만 등록은 제가 알기로 3개월. 맞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상 개고양이 판매 가능 연령은 생후 2개월이거든요. 동물 등록 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입양 분양할 때는 이제 2개월인 애들은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없이 일단 입양 분양을 받고 될 거예요. 그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보호자가 가서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분양 판매할 때 등록을 해서 판매 분양을 하면은 다 해결되지 않냐. 저희 그 얘기 예전에 했었거든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 개정을 해서 이제 내년 3월 21일이 되면은
동물 판매 가능 연령이 2개월령으로 낮춰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동물 등록 연령과 동물 판매 연령이 같아지는 거죠. 네. 동물 등록 연령이 2개월로 낮아집니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2개월령으로 맞춰 놓으면서 어떤 법 개정을 내년에 하려고 하냐면 동물 생산 또는 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소유자 명의로 된 동물을 등록하고 즉 동물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행정 절차를 대신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등록이 된 동물을 그 소유자에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내년에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판매 연령과 분양 연령을 맞춰놓고 등록 연령을 맞춰놓고 그다음에 판매할 때 이 펫샵 사장님이 등록해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일단 네. 법의 취지는 좋습니다. 네. 이해 잘 했고요. 네,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게 네. 과연 이 사장님들이 그렇죠. 번거로운 절차를 과연 지켜주실 수 있을 것인지가 첫 번째 드는 궁금증이고요. 네. 또 하나가 저희가 왜 계속해서 이제 내장형 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동물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칩 말고도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내장형 칩이 있고요. 외장형 태그가 있고요. 외장형 인식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뒤에 두 가지 외장형 방법은 실효성이 없는 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왜냐면 떼버리면 끝나니까. 떼버리고 훔쳐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걸려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반드시 내장형으로 저희가 등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전히 등록 방법이 세 가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 개정을 해버리면 당연히 동물병원에 개를 데리고 가서 내장형으로 마이크로칩을 심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동물 생산 판매업자 분들이 분명히 제 생각에는 거의 100% 동물 등록 대행 기관 중에 동물 판매업소도 있거든요. 즉 펫샵도 있거든요. 그냥 그런 데 가서 아니면 자기가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등록해서 그렇죠. 당연히 외장용으로 등록해서 판매를 할 게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이 돼버리면 저는 내장용 등록률은 확 떨어지고 외장용 실효성이 없는 외장용 등록률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건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겉으로 봤을 때 수치상 동물 등록을 한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네. 실효성은 사실 썩 그렇죠.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학범 대표 말씀하시기로 내년 3월이 되면 이렇게 네.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좀 고려해가지고 법 개정을 할 때 내장용으로만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가 아닌데 네. 저는 왜냐하면 동물 관련해서 저희가 법 얘기할 때 늘 문제시되는 게 뭐냐면 일단 처음에는 부랴부랴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부작용을 또 바꿔야 되는데 이러는데 그 바꾸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네. 동물등록제 시행했을 때부터 내장형으로만 방법을 일어나 했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겠죠. 고양이는 이제 내장형으로만 일어나 해서 한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고양이는 그래서 시범 사업 중인데 이런 네. 걸 다 겪었기 때문에 내장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희가 지금 고려하는 문제점이 고양이한테는 안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장 올해 4월에 국회 열렸을 때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에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제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상정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국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왜?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당장 농식품부 차관님께서 뭐 감염, 부종,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라고까지 이제 언급을 하시기도 했어요. 아니 잠깐만 그 네. 이유 때문이라면 그럼 네. 고양이한테서는 부종이나 부작용 안 생기나요? 그러니까 지금 농식품부 차관님 생각이 이러다 보니까 내장형 일원화가 통과가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장형 일원화는 못 시켜놓고 동물 등록률은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법 개정을 해가지고 판매할 때 등록해서 판매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러면 외장형만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그래서 등록해서 판매하는 거 좋다고 보는데 내장용으로만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그 일을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걸 여러 번 손대게 만들지 네.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발. 그러니까 내년에 법 개정하기 전에 지금 학범 대표가 말한 그 문제점이 좀 보완이 된 내용으로 개정이 아예 딱 돼버리면 네, 두 번 신경 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거 우리 어디다 계속 얘기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차관님? 예, 그거는 예. 우리가 각자가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학범 대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럼요.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